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화면 공유 됐나요? 누가 말씀 한번 해주시죠. 화면 공유 됐나요?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아름다운 휴양의 도시 충남 보령에서 천권의 책을 읽어서 소양을 갖추고 천명의 평생 친구와 함께 1,000만 달러의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책 보는 여자 자이언트 최애나 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영어를 사교육으로 가르쳤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윤선생 영어 교실에서 10여 년간 아이들 영어 지도하면서 부업으로 이 사업을 만났고 직장 생활에서 나왔던 수입과 하이리빙에서 나오는 수입이 비슷해질 즈음에 전업으로 하게 되고 지금 즐겁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관계 비즈니스 하이리빙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로봇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SNS 온라인상으로 사람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과의 관계는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게 발달할지라도 우리의 관계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산업시대 같은 때에는 내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직장 생활 위주의 수입만이 우리를 생활을 영위해 줬다면 지금은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게 돈이 될까?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들었을 때 어떻게 저게 돈이 되지? 세제가 그때 5,3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세제를 전달해서 어떻게 돈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생활하면서 비즈니스가 된다는 것을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관계하는 이 인간관계가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안에는 돈이 흐르고 있고 이것이 비즈니스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 출판사에서 아이들한테 책을 파는 팀장님한테 하이리빙 사업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팀장님이 그 일을 안 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팀장님은 일도 잘하셨는데 왜 이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랬더니 본인은 사람이 너무 싫다 그러셔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질렸고 혼자 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까? 왜 저분은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들다고 하실까? 혹시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어떤 부분은 없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하는 어떤 태도라든지 그런 내면의 깊은 무언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저희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군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서 돈이 이 안에서 흐르는 걸로 우리가 우리의 꿈도 목표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감이 떨어지고 삶이 지쳐진다면 이거는 아니겠다 싶어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해 왔던 이런 것들로 오늘 관계 비즈니스 하이리빙이라는 주제를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많은 서점에 가면 현 시대의 관심사는 여러분 뭘까요? 당연 돈이죠. 네, 부자 되는 방법. 어디를 가든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자 돼요, 이렇게 하면 부자 돼요 라는 그런 많은 대중 매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첫 번째는
돈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건강에 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먹고 사는 것을 이제 떠났기 때문에 밥 굶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상위적인 레벨의 그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요소는 건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이 화두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아, 너무 착하게 살았더니 다른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았어요. 아, 그러면 인간관계 전문가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은 너무나 멋진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사세요? 취업하세요. 이런 관계에 관한 갈등을 다루는 여러 가지 분야의 책들과 강의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저희가 살면서 정말 죽을 때까지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이 세 개의 큰 카테고리인데, 이것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선순환으로 흘렸을 때와 왼쪽 방향으로 악순환으로 흘렸을 때는 삶의 판도가 180도 달라지죠. 오른쪽으로 흐르는 경우는 돈의 여유가 있게 되면 돈과 건강을 바꾸지 않고 시간 투자와 돈 투자를 해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하면 내가 좀 더 여유로워지고 돈도 여유롭고 하면 인간관계에 아주 풍요로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죠. 까칠해지지 않고. 그래서 그 좋은 걸 가지고 다시 돈을 다시 버는 이런 오른쪽 선순환의 구조가 정말 좋은 구조인데, 만약에 이게 왼쪽으로 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맨날 인간과의 갈등이 많아. 왜냐면 하고 싶은 욕구는 많은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또 건강이 망쳐지고, 건강이 망쳐지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니까 다시 또 관계 건강 나빠지고, 이런 악순환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이거를 선순환 구조로 돌릴 수 있는 키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정말로 풍요로운 심리로 살 수 있게 되고, 현실적으로도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하이리빙 사업은요, 투자 사업이에요. 내 시간과 노력을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뭐 돈 투자라는 건 돈 투자하기도 하고 시간 투자하기도 하고 내 작품을 쓰는 거에 투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지만, 저희 사업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보다는 알면 더 좋죠. 네, 평생 친구할 사람들의 네트를 짜가는 일이 하이리빙 사업이고요. 그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1인 기업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거미줄을 짜고 있는 이 거미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거미는 1인 기업가입니다. 자기 생존에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거미줄을 쳐요. 거기에 걸려드는 벌레들을 잡아서 생존을 하죠. 그러니까 이 거미를 나 자신이라고 볼 때 하이리빙 비즈니스는 이렇게 거미 같은 나 중심으로 내 네트를 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혹자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에 가지셨던 고정관념으로만 요거를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저 또한 그랬고요. 그게 뭐야? 라고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정말 제가 그렇게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우리 스폰서님한테 막 질문하고 따지고 이랬던 것들이 좀 창피해질 만큼, 아, 내가 너무 많이 몰랐구나. 시대가 어떻게 변화가는지도 모르고 경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디에서 돈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을 시스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네트 안에서 이 비즈니스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들, 오늘 같은 이런 규칙, 문화, 시스템을, 우리 그룹의 문화, 그리고 사업하는 방법들이 있고,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인 기업가들이 모여서 우리 그룹이라는 네트 안에서
비즈니스에 관한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네트가 짜지는 거죠. 그 멤버십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우리 그룹은 더 커지고 하이리빙 회사도 더 커지고 저희 소비자들한테 들어오는 캐시백 배분도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리빙 사업은 나 중심으로 네트를 짜는 것이 확산돼서 전체 네트를 더 형성하는 멤버십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서 비로소 저희들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데 이 사과나무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과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무수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사과나무 열매만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저 옆에 거름도 필요하고요. 이 사과나무를 이렇게 키워내기 위한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향적으로 보이는 저 비즈니스 열매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과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요. 비로소 저 거름이 충분히 무르익고 그리고 양분이 많아질 때 이렇게 튼실한 사과가 나오는데 이 비즈니스 열매가 잠깐 이렇게 튼실하게 나왔다 할지라도 저 밑에 기반 시스템과 인간관계의 걸음이 잘 못 되어지면 이 사과나무는 금방 시들고 맙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건 이 사과나무가 정말 많이 사과가 많이 열리고 이 사과나무 씨앗이 과수원 옆으로 번져서 또 다른 사과나무가 되고 또 다른 사과나무가 되고 그 사과나무가 어우러져서 멋진 과수원을 이루는 것이 저희들의 최종 목표죠. 그래서 저희들은 집단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네트를 어떻게 짜내면 될 것인지 그것이 내 돈과 내 사업의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관계 비즈니스 하이리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거미 네트, 이 네트가 나 혼자만의 네트가 아니고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네트가 있고요. 내가 취미생활에는 네트가 또 있고 직장생활에는 네트가 또 있습니다. 종교생활하는 네트, 친구 만나는 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네트 다 그 안에 갖고 계셨죠? 하이리빙 사업은 이 네트를 어떻게 내가 잘 조화롭게 가져가서 비즈니스로 연결하느냐의 관건인데요. 여기에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얻는 겁니다. 또 취미생활 하는 거에 얹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얹고 종교생활 하는 데 얹고 친구와 만나는 데 얹고 친구들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내가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친구들과 맛있는 밥도 먹으면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제가 드리는 정보가 나중에 어느새 멤버십을 형성하게 돼서 돈이 돼서 나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처음 직장생활 윤 선생 영어 교실 할 때 35세 때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가씨 선생님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가씨 선생님들은 세제보다는 화장품 쪽으로 더 많이 소비를 하니까 제가 발라본 화장품을 그 아가씨 선생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광고하고 피드백 해주고 그렇게 멤버십을 형성하는 그 초기 단계에서 제가 그 직장 생활에서 똑같이 일을 하면서 그 멤버들 선생님들 한 20명 됐었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한 300만 정도 포인트는 그 직장 생활에서 아가씨들 화장품 소비 패턴 바꿔주는 걸로 수입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사업 하시겠다는 한 아가씨가 나와서 그 아가씨를 후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관계 속에 내가 하이리빙 쇼핑몰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는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나겠지만 5년 뒤, 10년 뒤에 그냥 친구들과 막 속상한 이야기하고 수다 떨었던 것과 내가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준 거하고는 이 누적된 힘이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금방 나타나기도 하죠. 상품군이 워낙 좋고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관계하고 있는 네트들이 어느새 사업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 군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네트를 잘 운용하는 1인 기업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리빙, 하이리빙, 하이리빙 어느 네트 안에서든 다 하이리빙 몰과 나와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생활적 관계에서 그분들과 만나게 되지만 나중에는 내가 생활을 하는 것들이 다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적 관계 플러스 비즈니스 관계가 합쳐져서 내가 생활하는 것이 곧 사업이 되는 시점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좀 더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이 우리그룹이라는 네트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좀 더 배우고 좀 더 네트를 많이 짤 수 있는 방법, 좀 더 네트를 깊게 짤 수 있는 방법, 비가 오면 무너지는 거미줄이 아니고 정말 튼튼한 낚싯줄로 네트를 짤 수 있는 방법들을 이런 미팅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배우는 것이 저희 하이리빙 시스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네트와 그러면은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컨택을 한 뒤부터는 그 관계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내가 이제 아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컨택하는 사례도 있고 소개를 받아서 컨택을 하는 사례도 있죠. 5323 시스템으로 저 10단계까지 내려가는 사람도 있죠. 그분들과는 저희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컨택을 할 때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컨택을 소픈수와 함께 시도를 하게 되지만 그분이 만약에 내 네트에 들어와서 그분이 사업을 펼친다고 할 때는 그때부터 스폰서 파트너 간 파트너의 소비자를 후원하는 관계 비즈니스가 스폰서하고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비즈니스가 시작된 이 시점부터는 정말로 저희들이 왜 책을 읽고 왜 미디어를 그렇게 많이 듣는지 그걸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렇게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데요. 스폰서인 나 자신이 파트너를 성공의 도구로서가 아닌 평생 함께할 평생 친구로서의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성공의 도구로서 그 대상자를 바라본다면 아까 제가 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좋으면 사업을 잘하고 내가 이끄는 방향대로 잘 따라와주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분을 대상으로 보게 될 경우 상당히 서로가 이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에 이 서로 간에 함께 해야 될 평생 친구로서의 개념을 가져준다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서로 기다려줄 수도 있고 이해해줄 수도 있고 내가 위로해줄 수도 있고 서로 스폰서 파트너 간의 그런 관계가 좋게 형성이 된다면 건강한 멤버십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강의가 있습니다. 가장 저희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강의는 시스템 강의죠. 우리 이성구 대표님께서 항상 어떤 보이는 시스템과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시스템적인 부분의 강의를 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셨고 저희들한테도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조금 내가 힘들어. 그러면 강의 많이 들으시죠? 김창옥 강의도 듣고 법륜스님 강의도 듣고 황창현 신부 강의도 듣고 그리고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나를 좀 내면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생활 속에서는 그게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관계에는 일반적인 규칙, 룰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것만 지키면 서로가 좋은 관계로 되는데 그것을 서로가 무너뜨리기 때문에 서로가 갈등이 일어나고 비즈니스가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래서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이래서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이성구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법률 스님이 강의하시는 대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교과서대로 관계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잘하냐고요? 아니요. 잘 못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저도 1000권의 책을 읽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사람 되려고 마늘과 쑥을 계속 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런 노력은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내 생각대로 저 강의는 저 강의야. 저 책은 저 책이야. 나는 난데 뭐. 내 상황은 이런데 뭐. 나는 저들보다 더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 중에 97%의 사람은 저분 강의 너무 재밌어. 강의 너무 좋아. 거기에서 뭔가 시도를 해봤지만 다시 3일 뒤에 다시 돌아오는 내 모습을 발견을 하면서 그래. 내가 뭐 언제부터 저렇게 좋은 마인드로 살았다고 언제부터 성공자의 습관을 가졌다고 모르겠어 라고 다시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저희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무의식 세계가 변해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내가 많은 노력을 할 때 무의식이 그걸 들어와 주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무의식 세계는 엄청난 양의 의식이 들어와야 그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책에 있는 대로 미인 대칭 생활을 하면 비즈니스 잘 된다 라고 하면 미소 짓고 칭찬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내 관계도 좋아지고 사업이 잘 될까? 선배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된대요. 그리고 삶이 행복하대요. 그거를 안 되더라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무의식 세계가 열리면서 나는 어느새 미인 대칭을 생활화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부정적 의식이 긍정적 의식으로 변화가 비로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심플하게 저대로 한번 해볼 거야 라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얼굴의 색깔이 너무나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 사람의 생각도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나대로 해, 나처럼 해. 왜 나처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못하지. 그러니까 네가 돈을 못 벌지. 이렇게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많이 안 된대요. 인간이. 근데 이제 시스템적으로 통일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통일을 하지만 개개인적의 특징, 장점, 그리고 그분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가면서 공통의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묶일 때 이 시스템 안에서 들어와 있는 나 자신이 너무나 이 시스템 안에서 내가 무언가 발전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프레임이 다 옳다라고만 강조를 해버리면 상대방은 어느새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봐. 나는 이런 사람인데 여긴 너무 이렇게만 하래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계에서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비결인데요. 웰컴 투 동막골의 그 영화 한 장면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그 강원도의 조용한 오지의 촌부락에 있는 그 부락민들이 북한군이 들어오면서 많은 희노애락을 겪는 그런 영화예요. 동막골 보셨나요? 옛날 영화인데 그 동막골에서 이 촌장님께서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를 하세요. 그래서 이 북한군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촌장님 고함 한번 지르지 않고 불황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뭐를 많이 먹여야지 뭐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많이 주라는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주라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저희는 밥 먹으면서 정이 많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하고 싶다면 누구하고 밥을 많이 먹으세요. 그리고 밥도 많이 사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저도 밥을 많이 사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저의 진정성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은 저분은 하이리빙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밥 먹자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고정관념화돼서 또 저를 바라보세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채나겹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만나는 자체가 저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누군가 친해지고 싶을 때 저는 밥을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밥을 먹다 보면 제가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하이리빙을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물어오면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소비자로 남기도 하고 거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위대한 영도력이 발휘돼서 관계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 털털이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뭘 준단 말입니까? 이게 석가모니 제자가 석가모니한테 물어본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많은 보시를 해라, 많이 베풀어라 라고 하니까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석가모니가 뭐라고 하냐면 재물 없이 베푸는 7가지 보시가 있는데 그걸 무제칠시라고 한다 하면서 이렇게 돈이 없어도 남들한테 베풀 수 있는 7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화안시 한자예요.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러면 상대방 기분 너무 좋겠죠? 두 번째는 언시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부드러운 말로 베푼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걸 많이 봐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뵐 때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도 이야기해주고 위로의 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제가 남한테 위로의 말도 받고 제 자신이 저한테 위로도 해보니까 참 그 위로의 말이 그 당시에 너무나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시, 세 번째는 심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 네 번째는 안시, 호의를 담는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 우리 눈을 보면 저 사람이 조금 좀 죄송한 말인데 약간 악한 사람인지 좀 선한 사람인지 약간 또 보일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물론 다 귀중한 존재지만 근데 그 눈이 조금 좀 편안하게 호의를 담는 눈으로 사람을 쳐다본다면 그것도 또한 베푸는 거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시, 내 몸으로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들어준다든가 좀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한테 내가 좀 해준다든가 이런 신시. 여섯 번째는 좌시, 자리를 내줘서 양보하는 베품. 일곱 번째는 찰시,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도와주는 베품. 이 찰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분이 언젠가는 또 저희 멤버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멤버십 형성과 안 형성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면 자신 또한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푸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좋다고 많이들 말을 하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은 사업 자체가 또 많이 베푸는 일이기도 하고요. 식사 후에 이 관계 비즈니스 하는 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식사 후에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이는 바보스러워서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이고, 늘 나를 도와주려는 이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옳아.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옳아. 당신이 틀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리더이고 내가 엄마고 내가 어른이라면 좀 더 사랑하는 마음과 상대방을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내 생각이 좀 짧았구나.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관계 비즈니스에서 그것을 멤버십 형성을 할 수 있는 덕이 있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진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진정성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성장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는 정말 이 진정성의 바탕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제가 그 17년 차 됐거든요. 사업이. 17년 차 되는 동안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봤고,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부지기일 수도 봤고요. 엊그저께 그렇게 보령에서, 이 보령은 도시가 작기 때문에 조그만 네트워크가 들어왔을 때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예전에 허벌라이프라고 아시죠? 그 허벌라이프 허브방이 20개가 이 보령의 작은 도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단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아요. 저 사업 초창기 때. 그리고 엊그저께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크릿이라는 화장품 네트워크 있었어요. 그 시크릿이 문을 닫았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시크릿이 보령에 들어왔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시크릿 그 멤버들이 있었고, 시크릿이 이 세상에 다인 화장품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기만 하면 시크릿 화장품 어때요? 시크릿 화장품 어때요? 요즘에는 또 인셀덤 화장품 어때요? 인셀분 화장품 어때요? 계속 그렇게 물어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시크릿도 문을 닫았고, 그렇게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수도 없이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겉면으로 보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철학을 갖지 않고 그냥 돈이 된다고 해서 우르르 몰려왔다가 돈이 안 되니까 우르르 나가는, 결국에 이 진정성을 갖지 않고 사람을 만난다던가, 내가 이 하이리빙 사업을 하는 내 신념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계화되고 내 내면 안에 자리 잡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돈의 유혹에 이끌려서 왔다가 돈의 유혹에 나가죠. 그냥 다른 곳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본인의 그 내면 철학이 좀 더 강화된다면 그런 것들이 좀 슬기롭게 극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하이리빙 시스템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룹 시스템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런 미팅을 갖게 되고, 이게 꾸준한 나의 성장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의 성장은 곧 비즈니스의 수입으로 이루어질 거고, 비즈니스의 수입이 높아진다면 우리의 삶이 하이 리빙하는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사업이 되는 거죠. 정말 저 의식 수준 낮은 사람들의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성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씨앗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나무 잎사귀 하나 나고 5개 나고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열매가 맺기까지 많은 나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공과 희노애락, 슬픔, 삶에서 겪는 모든 것들을 이 비즈니스 안에서도 겪죠. 근데 이 비즈니스 안 하면 그런 거 안 겪으시나요?
다 겪으시죠? 근데 이 비즈니스 안에, 하이리빙 시스템 안에 있으면 내가 생활 속에서 겪는 것을 정말로 올바른 방향, 슬기로운 방향, 좀 건강한 방향, 건설적인 방향으로 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스템 안에서 나의 의식이 성장을 하고요. 나의 건강이 성장하고 나의 경제력이 성장을 하고 나의 인간관계 능력이 성장을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업은 더 매력이 있는 거고, 제가 영어를 처음에 이렇게 공부하고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았었어요. 영어 단어를 제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어 단어를 모르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생활 영어에서 시작해서 전문 용어까지 너무나 광범위한, 우리 언어가 그렇잖아요. 국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내가 아는 만큼이 아니고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내가 지식과 지혜가 많아지는 만큼 내가 커져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는구나. 그러면 이 안에, 하이리빙 시스템 안에 있는 나는 왜 이 시스템 안에서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일까? 다른 직업을 왜 안 하는 것일까? 왜 이것만 계속 하는 것일까? 결국 이 안에서 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 성장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지금의 제 모습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 시스템 안에서 이런 영역들이 성장을 하다 보면 우리의 비즈니스는 당연히 되고, 우리들이 그렇게 꿈꾸는 정말 부자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그룹의 시스템을 묻고 끝까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는 우리 그룹 화이팅 외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